은행 직원이 추천한 안전한 상품. 할머니가 잃은 5천만 원. 어머니, 이거 잔액이 2,143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통장을 보는 순간요. 1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5천만 원 넣었는데?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78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죠. 예금이라고 했잖아. 안전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통장에 찍힌 건 예금이 아니었어요. 오오글로벌 주식형 펀드.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니까요. 어머니가 가입한 건 펀드였어요. 그것도 고위험 해외 주식 펀드.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했어요. 예금보다 이자 많이 준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노후 생활비로 아껴둔 그 돈이요.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노인들이요. 얼마나 쉽게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는지를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 박순자 씨는 올해 78세예요. 평생을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셨죠. 순자야, 학교 갔다 와. 응, 엄마. 어릴 적 기억이에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시장에 나가 떡볶이를 팔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죠. 엄마, 좀 쉬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너희 학교만 보내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형을 키우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시고요. 결혼까지 시켜주셨죠. 그리고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여보. 어머니는 3개월 동안 울기만 하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요. 생명보험금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순자야, 이 돈 어떻게 할까? 은행에 넣어둘게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어요. 집 근처 오은행 지점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웃으며 맞았어요. 이름표에는 박지영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금 가입하려고요. 아, 네.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5천만 원이요. 박 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5천만 원이시군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뭔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객님, 일반 예금 말고요. 훨씬 더 좋은 상품이 있어요. 좋은 상품이요? 네. 예금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드리는 상품이에요. 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이자를 많이 준다고? 네. 예금은 이자가 연 2%인데요. 이 상품은 연 57% 드려요. 오, 그렇게 많이?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그게 뭔데요? 펀드라는 상품이에요. 아주 안전한 상품이에요. 펀드요? 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안전하죠. 걱정 마세요. 박 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펀드가 뭔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은행에서 파는 거면 안전하겠지?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글쎄요. 고객님, 저희 은행 베스트 상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세요. 박 대리가 재빨리 말했어요. 그래? 그럼 그걸로 할까? 엄마,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야. 은행 직원이 권하는데 괜찮을 거야. 결국 어머니는 그날 가입하셨어요. 오오글로벌 주식형 펀드. 5천만 원 전액을요. 서류에 도장 찍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요.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파는 건데 괜찮겠지 생각했죠. 그게 제 실수였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셨어요. 수익률 확인하러 가야지. 엄마,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야. 직접 가서 봐야 안심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매달 은행에 가셨죠. 그리고 돌아오시면 좋아하셨어요. 오늘 봤더니 5,180만 원이래. 오, 180만 원 올랐네요. 그러게. 은행 직원 말이 맞았어. 예금보다 훨씬 좋아. 저도 안심했어요. 역시 은행 상품이니까 괜찮구나. 두 번째 달에도 좋았어요. 오늘은 5,340만 원이래. 340만 원 벌었네요. 이러다가 6천만 원 되겠어.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박 대리도 친절했대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고마워요. 좋은 상품 추천해줘서. 별 말씀을요. 어머님 같은 분들한테 좋은 걸 드려야죠. 어머니는 박 대리를 칭찬하셨어요. 참 착한 아가씨야. 우리 잘 챙겨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직원을 만났구나. 하지만 7개월째부터 달라졌어요. 오늘 봤더니 5,120만 원이래. 떨어졌네요. 응. 좀 내려갔어. 얼마나요? 220만 원.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였어요. 엄마,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셨어요? 응.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래. 곧 다시 오른대. 그래요? 그럼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8개월째 4,850만 원. 150만 원 손해. 9개월째 4,520만 원. 480만 원 손해. 10개월째 3,980만 원. 1,020만 원 손해. 어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엄마,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봤지. 그냥 시장이 안 좋대. 기다리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모른대.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는데. 11개월째 3,210만 원. 1,790만 원 손해. 어머니가 우셨어요. 내 돈. 어디로 간 거야? 저는 그날 회사를 조퇴하고요. 어머니와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박지영 대리 만나러 왔습니다. 아, 박 대리는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언제 오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외근이라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다른 분이라도 상담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40대 남자 직원이 나왔어요. 김철수 과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머니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김 과장이 통장을 보더니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펀드 가입하셨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펀드는 원래 그래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럼 언제 다시 오르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에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안전하다고 했나요? 네. 박 대리가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여기 보세요.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펀드는 예금이 아니에요. 투자 상품이에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죠. 상품 설명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김 과장의 태도가 싸늘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상품 설명서를 읽어요. 78세세요. 그래도 도장 찍으실 때 설명 들으셨을 텐데요. 무슨 설명을 들었어요? 안전하다고만 했지.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박 대리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예금보다 이자만 많이 준다고. 어머님, 녹음한 거 있으세요? 녹음? 무슨 녹음? 박 대리가 그렇게 말한 증거요. 없어요. 김 과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는 절차대로 했어요. 절차대로? 78세 할머니한테 고위험 펀드 팔아먹고 절차대로? 고객님, 목소리 낮춰주세요. 목소리 낮춰요. 지금 2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저희예요. 평생 모은 돈인데. 펀드는 투자 상품이에요. 책임은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투자자 책임? 78세 할머니가 무슨 투자자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점장 나오세요. 지점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언제 계세요? 다음 주에나. 다음 주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객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지점장님 만나서 상담하세요. 상담? 지금 상담하자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내 돈, 내 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집에 돌아와서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노인 불완전 판매. 검색하자마자 수백 개의 기사가 떴어요. 80대 할머니 은행 펀드 가입으로 5천만 원 날려. 은행의 노인 타겟 불완전 판매 기승. 금감원 노인 펀드 판매 제재.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요. 불완전 판매란 뭘까요? 금융상품을 팔 때요.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요. 위험성을 숨기고 파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한테요. 예금입니다라고 속이거나요. 원금 보장됩니다라고 거짓말하거나요. 안전합니다라고 과장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발견했어요.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을요. 금감원에 신고하면 조사해준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원을 접수했어요. 제목 78세 노인 대상 불완전 판매 신고. 내용을 자세히 적었어요. 어머니 나이 78세. 가입 상품 55글로벌 주식형 펀드. 가입 금액 5천만 원 평생 저축. 손실 금액 약 2천만 원. 문제점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 증거 통장, 가입 서류.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아모은 돈입니다. 78세 노인에게 고위험 펀드를 예금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안전하다, 이자만 많이 준다고만 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원 접수 후 3일 뒤 금감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아, 네. 민원 확인했습니다.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은행 측에 자료 요청하고요. 녹취록 확인하겠습니다. 녹취록이요? 네. 은행 창구 상담은 모두 녹음되거든요.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녹음이 있다면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 2주 후 금감원 담당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은행 측 불완전 판매가 맞습니다. 정말요? 네. 녹취록 확인했는데요. 박지영 대리가 펀드를 예금처럼 설명했어요. 그럼요. 안전하다, 은행 상품이니까 괜찮다 이런 표현 여러 번 사용했고요. 맞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문제는요, 고객님 어머님이 78세시잖아요. 네. 금융회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투자 상품 팔 때요, 더 신중하게 설명해야 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럼 은행이 그걸 안 지킨 거네요? 맞습니다. 명백한 위반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증명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온 후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지점장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지점장실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말없이 앉았어요.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요? 네. 저희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설명을 못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게. 지점장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박지영 대리는 어디 있어요? 박 대리는 퇴사했습니다. 퇴사요? 네. 개인 사정으로. 저는 황당했어요. 개인 사정? 말이 돼요? 지금 조사받는 중인데? 그건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정말 편하게 도망가게 해주셨네요. 제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어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보상이요? 네. 손실액을 일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부요? 전액 아니고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왜요? 펀드는 투자 상품이라서요. 시장 손실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장 손실? 지금 장난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거짓말로 팔아놓고 시장 손실?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 돈 돌려줘요. 5천만 원 다 돌려줘요. 어머님, 그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당신들이 속인 거잖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손실액의 50%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50%요? 네.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요? 2천만 원 손해봤는데 1천만 원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 확정했어요. 전액 배상이 맞죠? 그건 금감원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권고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점장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시간 오래 걸려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12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지점장 말이 맞았어요. 소송하면 시간도 돈도 오래 걸리죠. 78세 어머니가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72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점장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떡하지?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소송을 해야 하나? 아니면 1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하나?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했어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불완전 판매 피해 상담하려고요. 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상담원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완전 판매예요. 전액 배상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소비자원에서 중재 신청하세요. 중재요? 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해요.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금융 분쟁 조정제도.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 분쟁을요. 소송 없이 해결하는 제도예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 신청하면요. 전문가들이 조정해줘요. 보통 36개월 안에 결과 나오고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어요. 신청서 내용. 피해자 박순자 78세. 피신청인 오호은행 XX지점. 피해 금액 2천만 원. 요구사항 전액 배상. 그리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가입 당시 녹취록 금감원 제공. 통장 사본. 상품 설명서. 손실 내역서. 2주 후 조정회의가 열렸어요.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은행 측 변호사가 앉았어요. 조정위원 3명이 앞에 앉았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말했어요. 먼저 은행 측 입장 들어보죠. 은행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상적이라고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고객님,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은행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상품 설명서에 위험성이 다 적혀 있습니다. 고객이 도장을 찍은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저희가 시장 손실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녹취록은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박지영 대리가 안전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요. 그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다른 고위험 상품에 비해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비교 설명했어요? 고객님, 잠시만요. 조정위원이 저를 제지했어요. 녹취록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이 재생됐어요. 박지영 대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 상품 정말 좋아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안전하고요. 예금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드려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안전해요? 네, 어머님. 은행 상품인데 당연히 안전하죠. 그럼 원금은 보장되는 거예요? 네. 계속 오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녹음이 끝났어요. 조정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조정위원장이 말했어요. 은행 측, 이 녹취록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은행 변호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원금은 보장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는데요. 그건 말실수였을 겁니다. 말실수요? 네. 직원이 실수한 거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어요. 피해자가 78세 고령자인데요. 투자 성향 분석을 했습니까? 그건 답해주세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직원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상품 설명서 보니까요. 해외 주식 70%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인데요. 네. 78세 고령자한테 이런 상품을 권유한 이유가 뭡니까? 은행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조정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명백한 불완전 판매입니다. 고령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위반했고요. 투자 성향 분석도 안 했고요. 원금 손실 위험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은행 측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서류를 읽었어요. 은행은 피해자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한다. 금액은 2,143만 원이다. 그리고 위로금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2,64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은행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주 내에 지급하세요. 조정이 끝났어요. 어머니 통장에 2,643만 원이 입금됐어요. 입금됐어요, 엄마. 정말? 어머니가 통장을 보시더니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돈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은행에 갔어요. 예금 가입하려고요. 네, 어떤 예금으로 하시겠어요? 정기예금이요. 5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거 예금 맞죠? 원금 보장되는 거요? 네, 정기예금은 원금 보장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네,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어머니가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번에는 안심이 됐어요. 통장에 찍힌 글씨를 봤어요. 정기예금 5천만 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심이다.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 은행 직원, 박지영이라고 했지?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퇴사했대요. 그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금감원에서 제재했어요. 제재? 네. 금융업계 취업 3년 금지됐대요. 겨우 3년?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도 힘들겠네. 엄마, 실적 압박 때문에 그랬겠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저는 어머니가 놀라웠어요. 그렇게 당하고도요.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하시다니요. 엄마는 착해요. 나이 먹으니까 다 이해가 돼.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이해는 안 돼. 절대로.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노인 금융 사기 예방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요. 동네 경로당에서 강연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세요. 은행에서 이런 말 들으시면 조심하세요. 원금 보장됩니다. 마이너스 예금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안전합니다. 마이너스 투자 상품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이자 많이 들여요. 마이너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럼 은행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을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잘 알고 가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100만 원 이상 가입하실 때는 꼭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었어요. 나도 작년에 펀드 가입했는데 500만 원 손해봤어. 신고하셨어요? 아니, 그냥 내 탓인 줄 알고. 아니에요.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어? 네. 불완전 판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강연 후에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나도 은행에서 뭔가 샀는데 잘 모르겠어. 나는 보험 가입했는데 매달 30만 원씩 나가. 나는 카드를 5개나 만들었는데. 저는 하나하나 상담해 드렸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도와드렸어요. 6개월 동안요. 제가 도운 어르신이 23분이에요. 그중 18분이 돈을 돌려받으셨어요. 총 금액 1억 3천만 원.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어머니만 구한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은행들이 노인 보호 강화한대. TV를 켰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이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를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투자 상품 판매 시요. 반드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분석을 필수로 하고요. 고위험 상품은 판매를 제한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한 일이야.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시작했잖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의 실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 한 해 동안요. 65세 이상 노인의 불완전 판매 피해가 3,247건이에요. 피해 금액은 총 1,247억 원. 한 분당 평균 3,84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왜 노인들이 표적이 될까요? 은행 직원들한테는 실적 압박이 있어요. 펀드나 보험을 많이 팔아야 해요. 성과급을 받고 승진을 해요. 그래서 타겟을 정해요. 바로 노인들이요. 왜냐하면요.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목돈을 가지고 있고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항의를 잘 안 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아요. 완벽한 타겟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마세요. 노인 금융 사기 예방 10계명 1. 은행 안전하다? NO. 은행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예금은 안전하지만요. 펀드, 보험, ELS, DLS 이런 건 위험해요. 특히 이런 말 들으면 조심하세요. 은행 상품이니까 안전해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2. 원금 보장 예금만. 원금이 보장되는 건요. 예금과 적금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손해볼 수 있어요. 원금 보장됩니다. 이 말 들으면요. 예금입니까? 적금입니까? 물어보세요. 다른 대답 나오면 거절하세요. 3. 높은 이자 높은 위험. 예금 이자가 연 23%인데요. 연 5%, 7%, 10% 준다고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4. 혼자 결정 금지. 100만 원 이상 금융 상품 가입할 때요. 반드시 자녀나 친구와 상의하세요.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해도요. 자녀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요. 그건 사기예요. 5. 서류 꼼꼼히 읽기. 도장 찍기 전에요.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작은 글씨까지요. 특히 이런 단어 보이면 조심. 원금 손실 가능. 투자 위험. 변동성. 수수료. 6. 녹음하기. 은행 가서 상담받을 때요.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녹음해도 돼요? 물어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가입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증거가 돼요. 7. 가족에게 알리기. 가입하고 나서요. 바로 자녀한테 알리세요. 오늘 은행에서 이거 가입했어. 서류 좀 봐줄래? 가족이 확인하면요.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8. 의심되면 바로 취소. 금융상품은요. 가입 후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청약 철회권이라고 해요. 보통 7에서 14일이에요. 의심되면 바로 가서요. 취소하겠습니다 하세요. 9. 피해봤으면 신고. 손해를 봤다면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 한국소비자원 137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 정기적으로 확인. 매달 한 번씩요. 통장, 카드, 보험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출금 있으면요. 바로 은행에 연락하세요. 이런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65세 이상이라면 이런 건 피하세요. 1. 해외 주식 펀드. 환율 위험, 주가 폭락 위험. 손실 가능성 매우 높음. 2. ELS, DLS. 복잡한 구조. 원금 손실 가능. 이해하기 어려움. 3. 변액보험. 보험 투자 결합. 수수료 매우 높음. 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 4. 파생상품. 레버리지, 옵션 등. 전문가도 손해보는 상품. 절대 가입 금지. 5. 가상화폐, 코인. 가격 변동 극심. 사기 많음. 노인 표적 사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 금융감독원 1332. 24시간 상담. 불완전 판매 신고. 분쟁 조정 신청. 홈페이지 www.fss.o.kr. 2. 한국소비자원 1372. 금융상품 피해 상담. 분쟁 조정. 집단 분쟁 조정. 3. 금융투자협회 1588-9999. 투자상품 상담. 불완전 판매 신고. 4.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65세 이상 무료. 5. 경찰청 112. 금융사기 신고. 보이스피싱 신고. 6. 시니어 금융교육.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무료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금융교육. 금융상품 선택 가이드. 노인에게 안전한 상품. 1. 예금 적금.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이자는 적지만 안전. 2. 국채, 지방채. 정부가 보증. 안전성 높음. 예금보다 이자 조금 높음. 3.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입출금 자유. 예금보다 이자 높음. 비교적 안전. 피해야 할 상품. 1. 주식형 펀드. 손실 위험 높음. 변동성 큼. 2. 변액보험. 수수료 높음. 복잡함. 3. 파생상품. 이해하기 어려움. 손실 위험 극대. 금융상품 가입 전 체크리스트. 가입하기 전에 이걸 확인하세요. 이 상품이 예금인가요? 투자 상품인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보나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가족과 상의했나요? 서류를 꼼꼼히 읽었나요? 이해가 100% 되나요? 하나라도 아니오면요.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웠어요. 은행 직원도 사람이에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요. 노인을 속여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요. 노인의 평생 저축은요. 다시 모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사세요. 예금 이자로요. 한 달에 10만 원씩 받으시면서요. 소소하게 행복해 하세요. 이자가 들어왔네. 손주들 용돈 줘야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요. 저는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노인에게 투자 상품은 위험합니다. 예금과 적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높은 이자는 높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하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요.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요. 꼭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아빠, 은행에서 뭐 가입하시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요. 부모님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게요.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